책은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하영이고 출판은 토네이도.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 작가분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작가님의 책을 보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우연히 어, 유튜브를 보다가 TV 러셀님이 하는 동영상을 보고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음, 요새는 제가 자기계발서를 많이 안 읽는데 어, 이 책은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작가님이 말하시는 게 되게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자수성가 형이시고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사가 돼서 성공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책은 한번 읽어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됐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세상을 볼 때가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는 나를 볼 때 인생을 수정할 수 있다. 작가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명상이 삶의 일부가 될 때 받게 되는 최고의 선물이다. 바로 당신의 수호천사이자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다. 대중은 이 시선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대중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이가 부자다. 그러니 친구 허들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의 세상을 위해 결심해라.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발목을 잡은 친구 손을 떨쳐내라. 나도 그랬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다. 친구가 허들이 될 때 당신은 이미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완전한 존재다. 미완벽이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이 미완벽하기에 내일도 미래도 완벽하지 않다. 우리의 세상, 인생, 그 모든 것이 미완벽이다. 이 미완벽의 시공간에서 우리는 완벽으로 존재할 수 없다. 완벽이라는 환상을 줬고 완벽한 망상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존재하는 완벽한 미완벽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 완전하다. 과정과 결과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즐거운 오늘은 즐거운 내일과 연결되지만 열심히 사는 오늘은 열심히 살아야 하는 미래와 이어지는 것이다. 항상 열심히 사는 인생이 펼쳐지는 이유이다. 많은 이들이 행동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다. 너무 잘하려 하기 때문이다. 잘하려 하기에 못하게 된다. 그러고 못할 것 같아 시도조차 안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안 하는 습관이 계속 안 하는 인생을 만든다. 뼈 때리는 말인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너무 잘하려 하지 마라. 그냥 하면 된다. 고통과 괴로움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다. 체력으로 극복해야 된다. 운동해본 사람들은 안다. 매일 아침 운동하고 출근을 하면 하루가 달라진다. 출근길이 달라지고 아침 풍경이 달라진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가볍다. 표정은 밝고 여유가 있다. 반대도 성립한다. 몸이 무거우면 마음도 무겁다. 출근길이 지옥이다. 표정도 우울하고 긴장하게 된다. 무거운 몸이 마음마저 누르고 있다. 미소와 함께 전해지는 말은 마음에 자리 잡는다. 긍정의 감정을 가질 때 쉽게 허용하는 마음이 생긴다. 반대로 부정적 감정에 휩싸일 때 그 부정성과 하나가 되어버린다.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극도의 슬픔이 나를 감쌀 때, 우리는 길을 닫고 마음의 문을 잠그게 된다. 그 어떤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다. 슬플 때는 귀가 없어진다.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드버그는 에서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제3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삶의 기본이 되는 집과 일터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생활을 위한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관계적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성장과 발전에도 나만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긍정의 기운을 주는 사람이 많은가? 혹은 불평, 불만, 불안해하는 산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 이 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삶의 에너지는 행운과 불운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다. 내 삶에 긍정의 기운이 많을 때 우리 인생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부정적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그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 나에게 돈의 느낌이 있고 부의 의미가 있으며 부자의 가치가 있다. 돈은 감사의 느낌이고 부는 풍요의 가정이며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어떤 의미와 가치 없이 텅 비어 있던 단어에 이제는 풍요와 감사의 느낌이 담겨 있다. 삶의 에너지는 행운과 불운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이다. 내 삶에 긍정의 기운이 많을 때 우리 인생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부정적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그 불안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다. 주변이 좋은 사람으로 채워질 때 그 관계는 나의 운이 되어 나를 행동하게 한다. 마음의 풍요가 물질적 돈을 창조한다. 마음의 풍요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에너지는 마음의 풍요의 뿌리를 내리고 무의식에 각인된다. 풍요의 감정이 내면에 자리 잡을 때 물질적 돈이 나에게 전달된다. 대부분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다. 돈에 대해 풍요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다. 그들은 돈의 결핍감을 느끼고 있다. 풍요의 자리에 태풍의 눈이 있다. 고요하고 조용한 그 눈의 자리에 머무를 때 태풍 같은 변화는 이미 당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당신이 내면이 풍요로울 때 미래는 찬란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천하자. 감사와 감동과 감탄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산부라는 친구는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차단해라.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그렇게 해야 짧은 인생이 길어진다. 감동하면 길어지고 불평하면 짧아진다. 추억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해라.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정확히는 오늘을 희생하고 있다. 열심히 살기 때문이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루하루 애쓰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그 열심이라는 효율이 과연 얼마나 좋았는가? 아무리 우리의 미래가 아래에 있고 그 내리막을 즐겁게 가라고 해도 그 길을 즐기지 못한다. 내리막을 향해서도 열심히만 내려간다. 그 직선길이 우리의 꿈과 목표를 향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착각에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결핍이 그대로 두려운 생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불안한 생각은 나의 부정적 말과 나태한 행동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만들어낸다. 또다시 불합격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 펼쳐지는 원리며 백수 생활이 반복되는 이유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외면도 풍족해진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현실에서도 부자인 이유이다. 무의식이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대로 펼쳐진다. 욕망도 하나의 무의식이다. 욕망이라는 무의식은 스스로가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욕망은 그것이 단단히 자리 잡길 바란다. 나의 고정관념이 되길 바란다. 늘 유지되기를 바라는 관념의 생명력이다. 지금의 감사는 과거 노력에 대한 감사다. 그 축복이 미래의 풍요로 이어진다. 과거의 꿈이 오늘의 가정이고 오늘이
과정이 미래의 목표와의 연결음을 아는 것, 그 알미 우리의 내면을 풍요로 채워준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읽었던 감명 깊었던 구절입니다. 본인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들은 얼마나 또 다른 구절이 마음에 들고 감명 깊게 생각되는지 한번 제 댓글이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참 저도 와닿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작가님도 얼마 전에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저도 한 1년 반 전쯤에 아버님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좀 더 감정이입을 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느끼는 건데 이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가진 것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요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러한 풍요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요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면 과연 더 가져도 나는 이 풍요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 순간은 조금 행복할 수 있어도 계속 즐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번 저를 반성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 단순히 막 다른 자기 개발서처럼 열심히 살고 뭐 미라클 모닝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책이라서 독자님들도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